할게요. 안 뛰어? 안 뛰어? 너 혼자야. 이 떼거지를 왜 같이 안 와? 너 맨날 지각이야. 야, 지금 시간이 12시도 아니고 2시 반짜리 수업인데 장난하나 지금. 자, 일단 기본 탄젠트, 사인, 코사인 중에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부호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뭐 이용하는 거야? 삼각형 이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림 그릴 때 3분의 1이면 원래대로 저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여기가 세타야. 그래서 여기가 3대 1이라는 게 맞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거까지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상관없어. 그냥 직각인데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여기 세타라고 두시고 여기를 3, 여기를 1. 말은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그럼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10인 게 나오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3.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 갖고 와야 돼, 갖고서. 됐죠? 그래 놓고 원래 뭐가 따져야 되는 거야? 이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야 돼. 방법은 세타 각이 몇 사분면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탄젠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일 거야. 그쵸? 그럼 두 개 다 될 수 있는 거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코사인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라서 부호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5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이거 제곱한 거 10분의 9, 이거 넣은 게 답입니다. 끝.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다예요.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아까 전에 초아가 물어봤던 유형 9번. 자, 얘는 같은 유형이네요. 같은 유형인데 초아가 한번 해보자. 세타가 4사분면이래. 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요. 그리고 어디가 10이야?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5.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얘 구하면 얼마 나와요? 13 나와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인 거고, 사인 세타는 13분의 5예요. 다만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세타가 4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은 부호가 플러스고 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되겠죠? 난 창기 너 오늘 일찍 안 와? 너 오늘 왜 늦었어? 아니, 왜냐면 토요일마다 앞에 다 있어가지고. 그래? 10분 일찍 하면 안 돼? 쌤은 10분만 일찍 해달라고 그래. 뭐가 있으셔가지고. 10분만 일찍 해달라고 그래. 안 돼? 그러면은 너는 이해해 줄 테니 네가 돈을 걷어. 안 걷을 거야? 걷으라니까? 돈 준다니까? 하는데 누가 안 내? 누구야? 형 보내라 해도 너 왜 안 보내? 뭐? 너 중간에 음료 하나 사 먹는 것도 보이기만 해봐. 너 중간에 편의점 한 번만 가봐. 지각을 하지 말던가. 맨날 지각이잖아. 너 지각 안 한 적 있어, 요즘? 모든 수업 다 지각 아니야? 너는 돈 없어? 수강료 받을까, 그럼 엄마한테? 수강료 청구해? 지각을 하지. 창규는 항상 지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뢰가 있어, 그죠? 네가 늦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이유가 있어, 없어? 얘 왜 안 와? 이승준 왜 안 와? 성현이 할머니 때 같대. 이승준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아휴. 우리 그래, 인원수도 없고 쾌적하게 한번 합시다. 네. 다음 17번이에요. 이제 정말 집중해서 할게요. 지금 근데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세타라는 각이 다 똑같아요. 각이 다 세타로만 들어가 있어. 2세타라든지 2분의 세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쓸 때 좀 귀찮으니까 풀이 과정에는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안 돼. 그런데 그냥 쓸 땐 나는 S하고 C로만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인 거고요. 얘를 구하란 얘기인데 그럼 방법이 두 가지야. 뭐가 있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 하나 갖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식 두 개니까 대입해가지고 연립하면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값이 굉장히 안 이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풀지 않겠죠. 사인 코사인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둘을 이용해서 얘 살짝 변형된 값을 우리가 바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저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개해야죠. 그럼 보세요. 얘랑 1과 1을 하면 1 될 거고요. 사인 제곱이랑 1 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뒤에 게 좀 복잡한데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야? 1.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보이시겠지만 얘는 사인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 사인 코사인의 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누굴 이용하는 거야? 바로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승호, 이거 말해주면 내가 이해해줄게. 어떻게? 이거 구하려면 뭐 해줘야 되겠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넌 앞으로 와. 왜 뒤로 가 있어? 네가 언제부터 뒤에 앉았다고 이 새끼야. 이게 모르는데 얘 써야 돼 꼭? 얘 써. 내가 다 풀어주네. 얘가 1이고요. 얘가 얼마야? 여기 있잖아. 제곱하시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럼 사인 코사인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걸로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대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 할 말도 없다. 승준아, 너 오늘 많이 늦어가지고 오늘 내야 될 돈 2만 원이래. 분당 1,000원 해가지고 알고 있지? 네. 네. 자, 이거의 두근이 얘입니다. 그럼 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은 두근으로 근과 계수관계 쓰라는 얘기잖아. 두근을 더해볼게요. 두근을 더하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그게 얼마야? 얼마야? 두근의 합 3분의 1. 자, 곱할게요. 곱하면 마이너스 SC예요. 그게 얼마야? 3분의 K. K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걸 알려면 얘를 바로 알면 좋은데 지금 얘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를 구해야 되겠죠? 좀 전하고 똑같잖아.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이 얼마라고? 1. 그럼 얘와 얘를 똑같이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사인 코사인을 곱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부호 조심해가지고 K값 구하시면 되겠죠. 기본 문제입니다. 됐지요? 어? 너 지금 안 알려주는데 새끼. 자, 다음. 같은 내용이야, 사실은. 두 근이 얘와 얘래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볼게.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1이야. 그 누가 1이란 얘기야? 얘와 얘를 뭐 한 거? 더한 거. 더해봐요. 더하면 코사인이 없어지고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2분의 1.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를 알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아까랑 똑같은 복합 문제인 거야. 사인 값을 알았어. 삼각형 그려놓고 아니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코사인 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2분의 루트 3인데 부호가 뿔마 2개로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맞지 않아? 그런데? 아, 되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A인데요. 이 A를 구하고 싶으면 뭘 이용해야 되겠어? 두근의 곱을 이용해야 되겠죠. 얘랑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구하라는 A 값이에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코사인 값은 얘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고. 얼마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추가로 프린트도 없냐? 너 응? 프린트 일단 패스. 승호 다 했어? 됐어? 책 넘어갑니다. 오늘은 저 진도도 좀 나가야 돼서 과제가 86부터 90이었어요. 누가 하는 거? 네. (86부터 90) 승원이 너 새끼야 왜 87까지만 했어 너? 87로 접해서 왜 87로 적혔어 씨. 진짜 87로. 후전 씨 말도 안 되는 씨. 아우 이 창렬은 89페이지부터 안 푸는데 또 뭐 이게 번호 부를게요. 소리 번호 저 틀린 거 다 하면 돼요? 번호 불러줘봐. 응? 같은 형 빼고 불러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도 오답 시간 줄 거예요. 오답을 하긴 해야 돼. 38 4 34? 그냥 4 뒤에 4 10 15 프린트를 주고 왔어요. 프린트 끝났어. 이 지금 막 프린트 안 돼. 현서 얼마든 현서가 질문한 건 3번? 3번. 오늘 수치가 10번. 너는 안 풀어서 보잖아 이승준은. 10번? 제대로 풀었어? 또 확인할 거야. 확인할 거야. 못생긴 승준이 2번. 해요?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일지 다다음 주부터 뭐 주는데 등원 시간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만 고른 시간 빨리 뜨면 일단은 내가 오는 시간을 2시간 땡길 거야. 다시 알려줄게요. 알겠어? 그래서 조금 시간 조율이 밤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숙제하시고. 너희는 토요일에 정상 등원이야? 그래서 만약에 오늘 숙제 내주면 언제 해야 돼? 너 토요일 아침 2시에 일어나면 무슨 토요일 해? 오늘 해. 오늘 하라고. 언제 할 거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오늘 숙제 토요일에 나갈 거 아니야. 니네 수목금 수련회 가잖아. 숙제를 언제 해야 되냐고. 뭔 말인지 알아? 화요일날 숙제도 해야 되지만 오늘 숙제도 해놓으라고 미리. 자, 가볼게요. 응. 안에 있는 것 같아. 누구? 이유다. 맞아. 여기 하던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우리 다니면 안 돼? 이거예요. 한 달 됐어. 방학 때부터 다녔어. 너 친해? 저한테 해볼게요. 카!
이거는 사실 아까 했던 문제가 동일합니다.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분면 나와 있고 탄젠트 나와 있어요.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어?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죠? 부호가 이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일 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일 거고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잖아요. 넣으면 끝이야. 동일한 문제 맞죠? 되겠니? 문제 유형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라 괜찮아? 응. 다음. 여기 없다는 얘기구나. 오, 좋아. 실력 업. 2번 문제. 자, 얘들아, 일단은 세타가 3, 4분면 3분의 세타가 어디입니까?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건 찍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첫 번째, 그림이 안 나오긴 했는데 얘는 영역이 하나야.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얘는 영역이 3개야. 이건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역이 지금 안 보지만 여기 3가지 영역이 있는 건데요. 이 영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색칠된 영역의 각도가 동일해야 되고요. 색칠과 색칠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의 간격도 일치해야 돼요. 이거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여기는 예각이잖아. 60도잖아. 60도잖아. 여기 엄청 길죠? 균등하지 않죠?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됐어? 선생님 제껴. 안 되는 거야. 만약 그렇게만 따진다면 3번은 돼야 안 돼요. 얘도 삐꾸죠? 여기 너무 길잖아. 얘도 안 돼요. 얘 돼야 안 돼요. 야, 여기 90도잖아. 여기 예각이잖아. 얘도 안 돼. 그럼 답은 이렇게 푼 게 아니라 내 기억해두라고. 이 문제는 안 나올 건데 기억해두라고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균등한데 각도가 좀 다르게끔 보기에 한두 개가 있긴 있을 거야. 하나만 있진 않을 거야. 또 이런 것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 문제가 세타라는 각이 3, 4분면 각이랬어. 그럼 3, 4분면 각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각이 180도하고 270도 사이인 거잖아요. 그럼 180도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다. 이것이 되는 건데 이게 일반각이어야 되잖아. 근데 뭐가 들어가야 돼? 더하기 360도 n 더하기 360도 n이 들어가는 거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 3분의 세타를 구하래요. 그럼 전체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3분의 세타가 얘와 얘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수업 다 했던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봐야 되냐면 n은 정수, 모든 정수를 말하는 거라서 정수값을 대입할 거야. 3개예요. 분모가 3일 때는 3개, 분모가 5일 때는 5개. 오케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전부 설명 다 했어요. 일단 대입합시다. 그럼 뭐뭐 대입해요? 0, 1, 2 대입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어? 그럼 0 대입해서 몇 도가 나오는지 그 각도 찾으면 되겠고요. 1 넣고 2 넣으면 돼요. 3은 안 넣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3 넣었을 때랑 0 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요. 봐봐. 0 넣으면 3분의 180이잖아. 그죠? 근데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80 더하기 약분돼가지고 360이야. 여기에 360을 더라는 얘기는 한 바퀴 더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끝. 됐니? 4번.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대요. 이거의 위치 관계는 뭘까요? 우리 위치 관계 몇 개 배웠죠? 네. 야, 내 손가락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네 개는 뭐고 6개는 뭐야? 5가지가 있죠? 뭐 있어? X축 대칭, 또 Y축 대칭, 또 일치. 원점 대칭이 일직선상인데 반대 방향인 거야. 또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5가지가 있죠? 이거 위치 관계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두 각을 뺀 걸 이용하는지 더하는 걸 이용하는지 여러 가지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얘가 말하는 게 좀 말이 좀 모호하지 않니?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세타가 있는데 이 동경과 이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대요. 일직선 위에. 동경이 일직선 있대. 반직선 두 개가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 관계야?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거는 일치죠? 반대발 원점 대칭으로 가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이거 두 동경이, 두 반직선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말을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일로 가는 게 직선인 거잖아. 이 선상에 있는 거 맞잖아. 오케이죠. 얘는요? 얘도 오케이죠. 저 문제의 표현법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괜찮니? 그럼 예솔아, 일직선상인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5세타랑 3세타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동경의 위치 관계. 빼요. 그게 얼마다? 얼마다? 2파이. 근데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으니까 2n파이. 얘를 만족하는 건 얘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2세타가 2n파이라는 얘기입니다. 못생긴 이승준. 이거 위치 관계 어떻게 돼? 5세타, 3세타 더해야 돼, 빼야 돼? 확실해? 응? 그게 얼마 해야 돼?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좀 있죠. 그 뒤에 있는 놈. 승준 친구. 160에 이거? 플러스 잘했어. 근데 이렇게 안 쓰고 파이로 쓰는 거니까 2n 파이. 얘는 파이.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돼? 2n 플러스 1파이. 홀수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어? 너만 몰라. 너만. 자,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세타는 얼마가 돼? 나누기 2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n에다가 뭐 해야 돼? 0, 1, 2, 3 다 대입해보는 게 알겠죠? 근데 음수도 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세타 값 세보면 이만큼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넣어서 저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0부터 집어넣을까요? 마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돼서 음수가 나서 안 되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 나오네. 오케이. 2분의 얼마 집어넣어? 1 넣으면 2분의 5파이가 되네요. 맞아요? 맞잖아. 범위가 어떻게 돼? 벗어났죠? 그럼 돼, 안 돼? 그럼 여기서는 얘 하나만 거야. 하나만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타는 2n파이니까 세타는 n파이. 0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1 집어넣으면 되고 2 집어넣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 문자가 여기 등호가 있었다면 이걸 만족하는 값은 3개나 있었어.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 갔죠? 따라서 답은 이해하고 얘 더한 게 답입니다.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한수야 뭐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죠 여기서? 네. 편은 단죠. 내가 시간 잘못 알려줬나? 맞아. 맞는데? 맞아. 내가 생각했다. 여기 말고 저쪽에 가 있어. 네. 저로 가 있어. 됐습니까? 좀.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일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겁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 다음. 잠깐만, 내가 뭐 시킬 게 있어서. 저기 뭐야.
학교가 달라서 수열 때문에 그러거든. 우리 수열 때문이잖아. 네. 강의를 내 거 좀 보게끔 하면 돼요. 네. URL 혹시 찾을 수 있었니? 네. 찾을 수 있어? 고등교 수업 처음부터 배우면 그냥 들으면 되나요? 예, 등차 등비까지만 배우면 돼. 학교 수업이 저기라서 맞잖아. 네. 우리 교재 있죠. 네. 그 교재 수강 생활인데 강의 먼저 들을 건데 네. 그 강의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야 URL. 태블릿 사도 되고 우리 홍영장 따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 들어가시면 아마 그냥 방학 때 했던 것 중에서 원장님 거. 네, 제 걸로 해가지고 듣게끔 시작하시면 돼요. 나가고. 됐어. 7번.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 둘레의 길. 야, 이건 좀 특이하다. 우리가 보통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였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이거 내가 약식도 있다고 그랬죠? 이 각이 얼마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했었지? 2라디안. 1라디안이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거고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가 될 때였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알면 답이 바로 나와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거 말고 정석적인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맞죠? 정석적인 방법이 뭐였죠? 정석적인 방법이 뭐였어?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뭐였냐고. 둘레의 길이가, 문제 뭐죠? 둘레의 길이가 만약에 40이래. 넓이 최대값 구하래. 어떻게 구하는 거야? 넓이 공식은 2분의 1 RL이에요. 근데 둘레라는 건 반지름 2개와 호의 길이 하나를 더한 거니까 여기에서 L 값을 뭘로 바꿔도 돼? 40-2R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함수인 거고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거고 그럼 꼭지점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2차 함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이번에는 넓이가 일정하대. S가 변하잖아. S가 일정하대. 근데 부채꼴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R 몇 개랑 2개랑 호의 길이 L 이거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추가 조건은 뭐냐면 S 값은 변하는 값이나 일정하대요. 그럼 이거야.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인데 이 S 값이 변수란 얘기야? 상수란 얘기야? 일정하면. 얘는 상수란 얘기야. 얘는 숫자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라?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내가 문제를 바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이 넓이를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RL이 들어가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뭘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니?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변수로 n이 자연수 n이 나와 있고 k가 있고 x가 있어. 해석이 어려워. 그럼 n값에다가 자연수 1, 2, 3, 3을 대입해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상수라고 했을 때 정말 숫자로 넣으면 좀 잘 보인단 말이야. s라고 넣으면 안 보이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은 RL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이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문자가 2개짜리는 최대 최소는 고1 때 했었지만 너희도 힘들었던 거 나도 기억해. 그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문자를 소거시키자. 방법은요? L은 R분의 40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여기 대입해. R분의 40. 현서, 이거 최소값 구하래. 어떻게 될 것 같아지? 최소값. 너 이거 잘했었는데. 최소값. 그렇지. 자기 자신과 없으니까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죠. 이 루트 곱해버리면 80. 얘가 최소값이에요. 끝. 산술기하 이용하는 문제야. 갑자기 생뚱맞게. 진짜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산술기하 최소값 이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렵네요. 그죠? 요거는
좀 생소했던 거야. 다음. 그림이 나와 있고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뿔대의 옆면. 승준아, 원뿔대가 뭐야? 저거 뭔데? 정상적인 원뿔을 자른 겁니다. 이게 원뿔대예요. 뿔대라고 하는 거예요. 옆면은 위에 있는 작은 원, 아래에 있는 큰 원 빼놓고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겠죠? 이걸 뭐라 그래?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 옆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걸 하기 전에 창규야, 원기둥에 전개도를 그리래.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개도 그리면? 옆면이 어떤 모양이죠? 옆면. 옆면.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위에 있는 게 어떤 모양이지? 삼각형? 이거? 어떤 모양이지 그러면?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아니다.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 꼭 너무 작은데 확대 너무 작다. 근데 이거 원래 머리 꼭깔 쓰는 거잖아요. 그게 생파할 때 베라감 이런 거 주잖아. 안 해봤어? 이거 고무줄 탕 이런 거 안 해봤어? 해봤잖아 다. 그거 펼치면 옆면의 모양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저 이름 부채꼴이에요. 신기하죠? 부채꼴을 말면 오! 원뿔대. 너 몰랐잖아. 처음 보잖아. 뭐 알았던 것처럼 그래. 새끼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옆면은 부채꼴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못 구하는 이유는 옆면의 모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들아 잘렸다고요. 그럼 여기도 잘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잘린 모양도 원뿔이죠. 그럼 여기서 잘려 나가야 되는 것도 어떤 모양이 잘려 나가야 돼? 옆면의 모양이 부채꼴일 거니까 이런 부채꼴 모양이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요.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왜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 구하려면 빨간색으로 된 큰 부채꼴 넓이에서 여기 위에 해당하는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단세포 동물이야? 아메바야? 조금 전에 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아, 맞다면 네가 아까 말했잖아. 친구, 너야? 얘 친구야? 내 쳐다봐. 뭐야, 넓이 뭐야? 부채꼴 넓이. 야, 좀 전에 이거 왜 이래? 문제가 있잖아. 축구 맞아 참. 할게요. 그럼 이 큰 넓이 구하고 싶어요. 반지름이 누구냐면 여기 봐. 웃기려고 한 거고. 이 길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래야. 그리고 호의 길이는 얘가 호의 길이야. 맞죠? 이 길이가 이거예요. 맞죠? 이 반지름 빨간색 큰 거, 큰 반지름 얘 맞죠? 이 길이 얼마냐고? 맞겠냐? 얘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야. 물어볼게. 여기를 모르죠? 응. 구할 수 있어. 얼마야? 너 느낌 좋잖아. 얼마야? 웃기고 있네. 아까부터 이게 너무 좋아. 얘가 3이고 얘가 이게 2배잖아. 얼마야? 4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1대 2. 1대 2. 이렇게 된다고요. 너는 좀 전에 1대 2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4예요. 그럼 봐. 여기 봐. 여긴 6이고 여긴 8이야. 피타고라스 쓰는 건데 피타고라스의 수 6, 8 얼마? 6, 8? 10. 여기 길이가 얼마야? 10. 자, 그럼 여기 잘린 요 녀석의 반지는 얼마야? 그 여기잖아. 얼마야? 5.
됐죠? 그럼 얘들아, 이 밑에는 이 큰 호의 길이, 이 큰 호의가 누구야? 바로 밑면의 둘레가 되겠죠? 얼마? 12파이. 작은 호. 이게 작은 호가 되겠죠? 얼마야? 그럼 큰 원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 10, 12파이, 120파이. 얘가 큰 부채꼴 넓이가 되겠고, 작은 거 5, 6 나누기 2 하면 15파이. 이거 계산하면 옆면의 넓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거 별표. 이거 이따가 무조건 오답하세요. 활용 문제 나옵니다. 이 활용은 너희들 삼각함수 활용이 아니라 그냥 2분의 1 RL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는 문제 유형이 많지 않아요. 2분의 1 RL 이용하는 문제들은. 그래서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요건 풀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됐니? 9번.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네. 자, 3대1, 1대2. 어디가 3대1이야? OA가 3대1, 1대2고, OPQ 넓이가 4루트 3, 호 AB. 호 AB 구하라. 이 넓이가 4루트 3이래요. 그리고 뭐 구하래? 요 길이 구하래요. 반지름 나와 있니 혹시? 내가 다시 확대 못하겠다. 반지름 나와 있어요? 중심각. 반지름 없어? 없네. 자,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1대 3. 이거 어떻게 표시할래? 1대 3을 어떻게 표시할래? 그리고 여기는 1대 2. 이게 중요해. 어떻게 할래? 이거 몰랐으면 좋겠어. 이거 길이 어떻게, 뭔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용할래?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시험범위 안 나와요. 이거 사실 시험범위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이 호의 길이 구하려면 중심각을 아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끝나거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 호의 길이는 전체 원주 2파이의 값에다가 360도분의 3분의 파이니까 2파이분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놓고 풀면 되거든요. 그냥 바로. 이해 되겠니?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반지름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반지름을 요 넓이가 4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거 넓이 공식 이용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씨 찜찜해. 어쩔 수 없는데. 뭐 이용할 거냐면 얘들아 이거야.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이유타는 두 변 AB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배웠던 건 기억나시죠 다? 2분의 1 두 변과 AB 그 다음에 끼인각 세타 사인 세타 이게 넓이 공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얼마인지 세타는 3분의 파인 거잖아요. 그게 넓이다. 넓이가 얼마나 나와 있었어? 4루트 3이나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AB 값 구하는 건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전체 길이가 R인데 여기가 1대 3이면 전체의 몇 분의 몇이에요? 이게 R이야. 이게 전체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죠. 맞죠? 여기 몇 분의 몇이야? 이 전체 1대 2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두 변이 3분의 1R과 4분의 3R이에요. 그래서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이거 둘 곱하시면 3, 3 약분돼가지고 암산할게요. 4분의 1 R제곱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게 4루트 3이다 라고 놓으면 R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왔죠? R값 알고 60도 알았으니까 2파이 R 곱하고 6분의 1 곱하시면 이 호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됐니? 근데 이 문제는 살짝 벗어나서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벗어나서 범위가 살짝.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10번. 원과 직선이 3, 4분면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그걸 원점과 연결해서 동경 OP를 만들고
OP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것을 구하세요. 말이 어렵네요. 자,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교점 문제예요. 교점 문제.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는 교점 문제인 거라고. 괜찮아요? 오늘 다른 사람 들어봐야지. 창규야,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이잖아. 그럼 사실 이부터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연립해서 x의 y값 구하라는 얘기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무조건 있죠. 무조건 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해볼게. 3x는 4y란 얘기인 거고, 맞죠? 3x는 4y란 얘기인 거고, 대입하자. 누구 대신에 누구랄까? y 대신에 4분의 3x 하셔가지고 대입하시면 y제곱에다가 대입하시면 x제곱은 16, x는 뿔마 4가 나와요. 근데 3, 4분면값 이라고 했으니까 x, y 다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마3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y를 구하면 y는 마3이 나와요. 조건식 이용하시면. 됐니? 그럼 점 p의 값이 얼마인 거야? 마4, 마3인 거예요. 괜찮니? 이게 바로 x좌표를 말하는 거고 이게 바로 y좌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뭘 말하는 거랬죠? 삼각함수 정의. 코사인 세타가 뭐랑 같다고? 그렇지. r분의 x고요. 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고? r분의 y라고요. 근데 반지름 r이 얼마냐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5였잖아. 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요 길이 얼마겠어요? 그걸 몰라도 요 좌표가 마4, 마3이라는 걸 알면 피타고라스 등에서 5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반지름이 5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인 건데 x가 얼마다? 5분의 마3 이렇게 x, y 값 구하시는 거예요. 끝이야. 괜찮아요? 이해 갔니? 자, 지금 난 뭘 한 거야? 오롯이 계산을 통해서만 답 구한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싫어하는 건 아는데 그림을 그려서 풀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 다시 물어볼게. 지난 시간에 너희들 숙제 내줬던 것 중에 질문했던 것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이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시초선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에 대한 특징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뭐죠? 뭐죠? 기울기가 뭘 말한다? 정답.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뭐냐면 그림을 그려도 되긴 하는데 아까 그래 말했는데 원이 안에 있고요. 저 직선은 y는 4분의 3x라는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아, 잘못 그렸다. 너무 가파르다. 못생겼네. 이렇게 보자. 그럼 얘가 세타인 거고 이 반지름이 5인 거예요. 맞아? 근데 4분의 3이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 몇? 4대 3. 4, 3이란 얘기야. 근데 숫자로 4, 3은 아니고 4대 3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지름이 5래. 그럼 실제로 이건 4고 이건 실제로 3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 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좌표로 말하면 마3, 마4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갔어요? 됐죠? 이제 중요한 거야. 세타가 여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 헷갈리는 건. 세타는 뭐냐면 이거예요.
됐어? 그럼 내가 누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좌표값에서의 이 x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코사인하고 똑같은 거잖아. 얘가 코사인 세타인 거고 얘는 누구인 거야? 사인인 건데 이거는 반지름이 1일 때를 말하는 거고 반지름이 얘는 얼마의 문제야? 5인 문제죠. 반지름이 5가 되면 x값에 코사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여기다 뭘 곱해라고? 반지름을 곱해야 된다고요. x좌표는 r 코사인인 거고 y좌표는 r 사인이란 말이야. 됐니? 이것만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 뭐하래? 이거 5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 되는 거죠. 이거 둘 뭐하래? 더하래. 답은? 4, 7. 계산을 안 한다니까요? 그림으로만 보면 계산 안 하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야. 다시 너희들 이거 체크하시다. 이것도 체크하세요. 10번 체크하시고 조금 이따 풀 때 식으로 푸는 걸 말고 그림으로 푸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복습이 돼요. 삼각함수 정의 문제가 복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3번.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됐어요. 사인 코사인 등식도 아니고 사인 코사인 막 섞여 있단 말이야. 탄젠트도 있네요. 자,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식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해보자잉. 어렵지 않아. 첫 번째 가로가 1 플러스 사인분의 1인데 앞에 있는 1을 사인분의 사인으로 통분시킬게요. 이거 괜찮죠? 괜찮지? 두 번째 1 플러스 코사인은 곱하기야. 1 플러스 코사인 쓰시고 탄젠트는 뭘로 바꿔? 코사인분의 사인. 일단 쓰세요. 또 여기는 1 마이너스인데 통분할게. 사인분의 사인 빼기 1 곱하기 여긴 똑같이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고 1마 코사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뭐 하면 돼요? 약분하고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 약분하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 뭐? 뭐? 잘 봐봐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데, 소라, 제일 먼저 뭘 했어? 사람마다 다를 거야. 제일 먼저 뭐 했어? 안 들렸어. 제곱? 요거 제곱을 안 되고, 요거 제곱 안 된다고? 요거 합차공식 안 되고, 합차공식 안 된다고? 좋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얘를 사인 제곱을 하고 없앨게요. 얘네들 곱하면 뭐가 돼요? 합차공식이잖아. 1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제곱이잖아. 여기 제곱되고 얘 없어져요. 괜찮아? 근데 1마 코사인 제곱에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 제곱인 거죠? 그죠? 바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봐봐요. 근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제일 불편한 건 사실 얘야. 번분수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그럼 가운데 거 두 개를 내리고 바깥 위에 거 두 개를 올린다. 이것도 되지만 난 그것보다 뭘 좋아하냐면 분자만 분수잖아. 여기를 분수가 아닌 걸로 바꾸고 싶어. 방법은요. 이 코사인 없애면 돼.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분자의 코사인, 여기 없어졌지만 분모의 코사인을 곱해요. 여기도 코사인 곱하고 코사인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이렇게 없어졌죠? 그럼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사인 플러스 얘가 사인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은 코사인 제곱이 아니라 뭐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여기 코사인, 여기 코사인,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남는 거는 분자는 뭐만 남았어? 마1만 남았고요. 분모, 1마 코사인 제곱. 얘 뭐가 돼? 사인 제곱이잖아. 끝. 식 정리예요. 문제 유형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루틴이야. 거의 루틴이야. 탄젠트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 근데 번분수가 복잡해?
범붙을 벗기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15번. 자, 이런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내용도 이런 거야. 변수가 n도 있고 세타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사실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인 건데 우리가 해볼 만한 거 뭐냐면 괜찮아? 세타하고 n에다가 적어도 하나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식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창규야, 세타에다 숫자 집어넣을래? n에다 숫자 집어넣을래? 이유는? 정수가 아니고. 너씨 왜 뒤에가 다 보이던 새끼가 진짜. 뭐야? 자연스러워. n은 자연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n에다가는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세타에 해당하는 숫자 넣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n 값에다가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을 해버려. 이게 너희들이 이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인 거야.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중요해. 되게 간단하니까 1을 대입해. 1 이렇게 쓰라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럼 얼마가 돼? 1을 집어넣으면 F1은 제곱이 1인 거니까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게 F1이야. 끝.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F2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얼마야? 1. 이렇게 하는 얘기 같은데? n에서 3을 집어넣으면 F3은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이거 모르겠다. 이거 나도 몰라. 좀 어렵네, 이거는. 그죠? 그렇잖아. n은 4는 F4인데 얘는 짝수니까 먹으면 될 것 같아.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조금 불편해. 이게 조금 불편해. 맞아요. 근데 얘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응? 얘를 우리가 곱셈 공식처럼 생각한다면 이거 아니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아지려면 뭘 빼야 돼?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얘들아, 얘가 사인과 코사인인데 거듭 제곱이 홀수 제곱이면 우리가 바꾸는 게 매우 불편해요. 근데 짝수 제곱이면 F2하고 F4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근데 애들 이거는 사실 보기가 없으면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힌트를 아예 받을 수가 없고 보기가 없으면 표현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일 거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누구를 대부분 이용했어? 이용하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 F4 얘만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면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이거야. F8을 우리가 구해보자. 사인 8제곱 더하기 코사인 8제곱. 이게 F8이야. 맞죠? 근데 얘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F8에다가 뭐 하래? 2배 하시고 그리고 뭐 하래? 1을 더하래요. 2 사인 8제곱 2 코사인 8제곱 더하기 1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 값이 이 F8 플러스 1인 거라고요. 근데 이 값을 뭘로 바꾸란 얘기야? F4. 얘가 들어간 값으로 뭔가를 바꿔보자는 얘기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승준아, 네가 말해봐. 만약에 여기서 F8을 F4로 이용하려면 이 F4를 뭐 해야지 얘가 비슷해지겠어? 뭘 해야지 비슷해? 승준아? F4가 S4제곱 C4제곱이라고. 얘는 S8제곱 C8제곱이라고. 뭘 해야지 예쁠 것 같아? 응?
얘를 제곱해야지 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를 제곱하면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제곱하면은 S8제곱 플러스 C8제곱 마이너스 2S4제곱 C4제곱이 나오면서 얘가 또 너무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이건 아직 못하겠어. 이걸 구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하면 되냐면 얘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4제곱 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예쁘게 안 되겠느냐 이거야. 네 제곱 할 거야. 근데 조금 안 되겠냐 이거 조금 예쁘게.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 자, 얘들아 봐봐요. 지금 내가 이걸 바꿨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어. 누구?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F4는 이거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얘가 1인 거고 1의 제곱은 얘가 1이야. 1 빼기 2 S제곱 코사인 제곱이 누구란 얘기야? 이게 F4란 얘기야. 됐니? 그럼 얘를 뭔가 좀 잠깐만. S8제곱, C8제곱만 뭔가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닌 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만들어지려면 얘 제곱하는 것밖에 없잖아.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제 약간 그러면 정석적으로 해줄게요. 왜냐면 시행착오로 이렇게 까딱까딱까딱하다가 난 이걸 원하는 거야. 내가 모범 답안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못 따오를 하는 게 더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관계에서 뭘 이용할 건지를 보라는 얘기인데 포인트는 뭐예요? F8은 F4에서만 만들어질 거야. 얘를 제곱해야지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뭘 이용해 줘야 돼? 4제곱 어딨냐? 얘를 전개한 게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다라는 거. S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에서 얘를 뺀 거라는 거. 이걸 같이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얘는 뭐냐면 S 4제곱 코사인 4제곱인데 얘는 제곱의 제곱에서 2 사인 코사인을 뺀 거야. 맞죠? 그럼 얘가 얼마인 거고? 1. 그럼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결국은 F8인 건데 F8은 S8제곱 코사인 8제곱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S4제곱 코사인 4제곱의 제곱에서 2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을 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앞에 있는 S4제곱 코사인 4제곱의 합을 뭘로 바꾸면 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가 누구야? 얘잖아. 그럼 얘는 F4 이거의 제곱인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2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죠? 내가 저거 빼먹었다 여기. 맞아?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야 여기. 여기랑 여기 보여? F4가 1 빼기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었기 때문에 1을 이항을 시키면 F4 빼기 1은 뭐가 되는 거야?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 얘가 필요하잖아. 이거 뭐 해줘?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F4의 제곱 마이너스 2 F4 플러스 1은 4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다가 되는 거겠죠. 됐니? 그럼 여기서 식을 좀 바꿀 건데 F4로 만들 거라서 잠깐만요. 뭘 잘못했지? 얘 제곱 안 했어. 짜증나. 계산을 못해. 이거 제곱한 거니까 4제곱 돼야 되겠죠? 그럼 얘랑 같아졌잖아. 개수만 다르잖아. 개수만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2가 되고 2분의 가 되겠죠. 얘가 누군 거야? 얘인 거야. 넣으세요. 그래서 F4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다 빼란 얘기잖아. 2분의 1 F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F4 플러스 2분의 1 이게 F4의 이게 F8 구한 거예요. F8 구하면 얘가 돼요. 그럼 얘는 합칠 수 있어 없어? 합칠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 돼? 2분의 1 F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F4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게 F8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2하고 1 더해. 곱하기 2 하시면 얘 없어지고 여기 2가 되겠죠. 그래서 F4의 제곱 마이너스 2F4 플러스 1인데 여기서 1을 하나 더 더하래요. 얘가 2가 되겠네요. 그게 답인 거라고. 이해돼요? 어쩔 수 없어. 좀 식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짜라라는 거 나오기 할 건덕지가 있기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F4를 이용해서 S대제곱, 코사인 대제곱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 그럼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됐죠? 자, 됐고.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지금 오답 못한 거는 잠시 후에 다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오늘은 한 30분 정도는 좀 더 하고 가야 될 거야. 내가 아까 오답을 하고 가자고 했잖아. 하다 가야 돼. 그래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들어가는 선도 있고 안 들어가는 선도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요거 좀 복습을 해야 다음번에도 좀 쓸모가 있을 거야. 좀 미리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할게요. 볼게요 한번. 완전 처음부터 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 유형들이고 기본 문제들이라서 문제로서 조금 개념을 내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거야. 이 조건식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조건식이 앞으로 비슷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F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X가 당연히 있는데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개수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X. 하나는 X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오케이? 자, 물어볼게 얘들아. fx랑 fx 플러스 4가 같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랬죠? 자, 이 내용이 해석이 안 되면 다시 말하잖아. 변수 x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라고. 승호야, 숫자 얼마 넣어볼래? 제일 좋은 숫자. 제일 좋은 숫자 얼마? 적어 보는 거 아니야. 여기 이것만 다른 거야. x 얼마 넣을래? 숫자. 넣으라고 숫자 아무거나, 자식아. 아무거나 넣으라고. 더 좋은 숫자. 그래. F0은 F4가 되는 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 자식아 여기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4를 넣으면 F8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F12가 되겠죠. 느낌이 와야 돼. 어떤 느낌이야? 4씩 반복되는 느낌이죠. 그럼 F1, F5, F9가 같은 거잖아. 이해 갔니? 반복되는 함수예요. 이 fx 함수는. 이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 주기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할게. 주기가 4인 함수를 fx는 fx 플러스 4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표현법인데 칙을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나 정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진짜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여기 앉는 애들은 다 몸이 반쯤 일로 돌아가 있거든? 여기가 뭐 이렇게 잘못돼 있어, 그 책상이? 왜 다 일로 돌아가 있어? 아니,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 여기 있는 애들은 정말 궁금해서. 네. 너도 이렇게 돌아가? 와, 이거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봐봐. 일로 돌려. 일로 돌려, 그냥.
그래서 그렇게 빼고 있어. 다리 빼. 이상. 그냥 싫어, 이렇게. 잘 봐. 좀 있다가 15분 뒤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정말 신기해. 마법이에요, 마법. 여기 이렇게 안. 아니라고. 벌써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참으라고. 너 축구할 때 양말잡이야? 축구 양말하는 사람 있어, 여기? 아무도 없지? 너 양말해? 에이, 진짜? 진짜야? 오사 정도 돼요. 진짜로 그 정도 돼? 센터링 올릴 수 있어? 왼쪽에 센터링 올릴 수 있어? 그 양발 크로스 스가 안 돼. 뭐가 맞는 거야? 얘는 돼? 민간이 양발을 축구하는 건 되게 신기한 거. 넌 축구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자, 보세요. 이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나 있을까, 이거를? 100만 가지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fx, 제일 쉬운 거는 x 마이너스 2, f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x에다가 만약에 내가 숫자 2를 넣어볼게요. 숫자 2. F0은 F4 똑같죠? 6 넣어볼게요. F4는 똑같죠?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의 차이가 4만 되면은 무조건 다 똑같은 표현법인 거예요. 자, 여기 한쪽에는 i였고 한쪽에만 숫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 부호로서 숫자가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주기가 2가 아니에요. 이건 주기가 4인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괜찮아? 이해 다 갔어?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숫자가 반대 부호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많이 헷갈려요.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 조건도 주기가 얼마일까요? 4예요. 1 넣으면 F0은 F4 똑같잖아. 그래서 이 표현법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너희들이 주기함수의 조건은 무엇을 보고 파악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야. x의 개수가 둘 다 플러스 1인 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x 개수 다 똑같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인 거고 주기는 여기 숫자를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x에 0을 대입하세요. x에 0을 대입하셔가지고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기함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조건이. 자, 물어볼게요. 여기는 fx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죠? 이제 바로 말할 수 있으래. 이거의 주기는 얼마란 얘기야? 주기 얼마야? 2파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냐면 아까 말했잖아. 파이가 보이니까 파이 보이니까 파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알겠어요? 0을 집어넣으면 f-파이랑 f파이랑 같다. 또는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f0이랑 f2파이가 같은 거잖아요. 되겠어요? 이건요. f x-2분의 파이는 f x 플러스 2분의 3파이랑 같다. 이거는요.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1. 1이나 x 얼마 집어넣어봐. 얘 0 되게 만들어보자. 여기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얘 얼마 돼? 얼마 되냐고 이번에 넣으면 2파이 되잖아요. 그럼 주기 얼마인 거야? 2파이인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너희들은 뭐가 안 나오냐면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 막 1이 있고 막 이런 식인 거 아직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같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알고는 있으라고. 그 다른 거라고. 이거 나중에 배워. 점대칭 함수 써서 나중에 배워. 됐어요? 개념은 외워야 돼. 기본 개념은 익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주기함수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걸 만족하려면 주기가 얼마야 돼? 2파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여기 문제 중에서 한번 물어볼게. 얘는 만족할까 할까? 이거 주기 얼마일까요? 주기 얼마? 이거는 최대 최소랑 관련있는 거지. 얘는 주기랑 상관이 없죠? 개수가 1이니까 이거 주기 얼마야? 2파이예요. 사인과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였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2였다면
그럼 이거 중에 얼마가 되는 거야? 1파 2파이를 이 개수만큼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아, 이건 까먹었어. 이것도? 이건 참 실망이다, 좀. 순수 사인이 원래 주기가 2파입니다. 이건 주기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 숫자는, 너 이거 잘했던 건데?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확대가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최대와 최소가 달라지는 게 얘였죠. 아, 진짜 사인 그래프부터 다시 해야 돼? 그 정도 아니잖아. 지금 너희들. 이게 있으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2가 있으면 얘는 주기랑 관련 있는 거라고. 원래 기본 주기 2파이를 얼마로? 요 개수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 거였고, 여기가 3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확대가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3이면 뒤집혀서 확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4가 있으면 y축이도 4만큼 올리는 거였잖아요. 됐죠? 아, 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기본으로는. 그지? 알고 있을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얘들아, 보자.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거예요. fx는 코사인 2x예요. 이거의 주기는 얼마? 파이 잘했어요. 맞아, 안 맞아? 야, 천기가 말또 너희도 의심할 거야? 천기가 정확히 말했는데, 씨. 맞잖아. 그럼 자, 동시에 손 드세요. 알겠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거, 얘는 주기가 파이고, 이건 주기가 얼마인 거 말하는 거야? 2파인 거 말하는 거잖아. 맞죠?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만족시키면 왼손 들어주세요. 틀리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빨리. 니는 동그라미다. 맞는다, 왼손. 얘는, 아니에요. 얘 돼요. 다시. 얘 된다. 된다는 왼손. 이건 틀린 거예요. 답이 할 수 없어요. 오른손. 시작. 너무 오른손이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머지 다 된다고? 안 된다. 얘는 주기가 2파이고 얘는 파인데 된다고? 좀 저하고 다르잖아. 됩니다.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인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파이야.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2파이씩 끊어, 2파이가 아니라 2파이씩 끊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갔어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게 2파이라면 이거의 약수가 되는 것들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파이만큼도 되는 거고 2분의 파이만큼도 되는 거예요.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내가 만약에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었으면 얘가 2분의 1이었으면 얘가 주기가 4파이가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이해 갔어요? 너희들 뭘 착각할 수 있는지 이해 갔니?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주기함수란 조건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완벽한 그 주기를 말하는 건 기본 주기가 2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기본 주기가 파이나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죠? 됐니? 이게 첫 번째 문제. 요거 생각보다 잘 몰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유형 2번. 사실 뭐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다. 혹시 몰라서 물어보다. 니네들은 시험범위잖아.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냐고. 그릴 수 있어? 돼요?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진짜야? 돼? 네.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시작해? 손으로 해봐. 코사인 그래프. 주기가 얼마야? 탄젠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 얘들아, 시험에서는 탄젠트 그래프 함수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주기가 얼마야? 이런 거 알죠?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할 줄 알죠? 할 줄 알죠? 자, 그냥 그럼 볼게요. 이거는
그림 안 그리고 풀어볼게. 원래 너희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숨어 있어? 좀, 나와. 일로 나오던지. 뭔 소리야? 왜 숨어 있냐고. 자, 머리가 크다고 숨기 편하다는 뜻이야? 숨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예요? x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프가 끊김이 없잖아요.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다시 치역은 뭐예요? 치역. 치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y값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코사인 함수의 치역은 얼마? 최대값이 얼마예요? 1. 최소값은? 그럼 치역은 이 사이가 되는 거라고. 이게 y값이 얼마예요? 그럼 치역은 뭐라고 써요? 치역은 마일 이상 1 이하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맞는 말이라고. 주기는요? 기본 주기 2파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반전시키면 그래프 자기 자신이 일치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코사인 그래프는 맞다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랑 대칭 관계잖아요. 다 맞네? 의심해야 돼. 5번이 혹시 또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틀린 거잖아. 5번을 봅시다. 1대1 함수다. 맞아 안 맞아?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y값이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점의 y값, 요 점의 y값 어때요? 다 같잖아요. y값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다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어져 있을 때 어떤 모양이어야 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fx 함수가 어떤 조건이어야 돼? 대칭 같은 누가 대칭이래? 대칭 아니야. 어떤 조건이어야 돼?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이게 1대1 함수 조건인 거야. 왜냐면 y값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y값이 다 다르잖아. 근데 얘가 잠깐이라도 방심해서 살짝 내려왔어. 그럼 여기에 y값이 똑같은 게 존재해야 해. 그럼 1대1이 될 수 없는 거라고. 또는 계속 감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예요. 지금 여기 삼각함수 함수적인 특징 계속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 함수적인 특징은 이제 계속이죠. 계속 나와요. 미적분할 때도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조심해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함수의 특징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래프가 좀 달라지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특징인 거야? 얘 때문에 뭐가? 기본 주기가 어떻게 돼? 바뀌었죠? 기본 주기 얼마야? 2분의 1파이. 그렇지. 4분의 2파니까 2분의 1파가 되는 거고 얘가 없다면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거야. 최소값이. 근데 2분의 1만큼 올라가라는 얘기잖아. 최대 최소가 바뀌겠죠? 그럼 뭐가 또 바뀌는 거야? 치역도 바뀌는 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있겠죠? 다른 거 더 풀어줘? 되겠지, 이 정도면? 그 안에 있는 탄젠트가 있는데, 일단 얘는 얘들아 딱 하나밖에 없어. 일단 탄젠트 x를 알아야 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탄젠트 함수는 하나만 중요해, 하나만. 바로 점근선. 점근선만 중요해요. 탄젠트 그래프를 이제 기본용으로 그리시면 점근선이 중요한 거.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쁘게 안 그려도 돼. 괜찮아. 끝났어, 얘가. 근데 얘를 이제 뭐 하래? 이거 하래. 이게 중요해. 이게 뭐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이게 2분의 파이면, 마 3분의 파이면, 요 정도 돼, 요 정도. 이거든? 그럼 요 점근선이 이쪽으로 오고요. 이 점근선도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원점도 이쪽으로 오겠죠? 또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걔를 뭐 해줘야 돼? 파이만큼 올려. 근데 올리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점근선이 중요하다고. 여기 만나는 이 대칭점이 어디야?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푸는 문제. 그럼 나머지 그래프는 기본형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추. 자, A, B, C, D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고 A, B, C, D 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값을 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그 값의 합을 구하라가 나오면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없지만 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여러 있습니다. 요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B의 값을 구하래. 함수값이 얘인데 아니 이거 해볼까? P의 값 구하래. P를 구하래. P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합니다. 왜일까요? 함수식에 X값을 집어넣어야 돼. A를. 맞죠?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코사인 A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계산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어렵니? 못 구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문제를 바꿔 잘 봐봐. 이 A 값이 4분의 파이래요. P값 구해봐. P값 얼마?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냐고. 4분의 파이는 45도. 4분의 파이가 45가 얼마냐고. 2분의 루트 2죠. 아, 진짜. 사인 60도 얼마야? 너 몰랐으면 오늘 1시간 남길 거였어. 코사인 30도. 또 알면 되도 알고 있네. 그럼 봐봐. 얘 알면 얘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문제가 거꾸로 나와볼게요. P가 2분의 루트 2래요. 그때 A를 구하래. 또 D를 구하래. 구할 수 있어 없어? 얼마일까요? A는. 이 문제 오랜만에. A 얼마야? 4분의 파이야. 좀 전에 했던 거잖아. 바꾼 거잖아. 좀 전에 4분의 파이 때 얼마냐 물어봤던 거고 얘는 거꾸로 물어본 거잖아. X, Y 둘 중에 하나면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어려워? 아이 진짜 이거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봐봐. 코사인이에요. P가 2분의 1이었어. A 값 얼마야? 3분의 파이 맞죠? 너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요? 응. 사인 60도 60도. 60도를 파이로 바꾸면 60도를 빨리 바꾸면 그게 이거잖아. 됐죠? 신우 잘해 자신 있어 이거? 신우가 해봐. P가 3분의 2야. A가 얼마야? 탈락. 얼마야? 2분의 1 말고 3분의 2. 얼마야? 얼마야? 나도 몰라. 못 구한다고요. 계산기 있으면 구할 수 있지만 못 구한다고요. 우리가 특수각인 것만 암기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P가 3분의 1에 A 구하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문제가 잘 봐. P가 3분의 2인데 이걸 구하래. A 플러스 D를 구하래.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고요. 얼마? A 더하기 D 얼마? 얼마? 틀렸어. 안 됐다. 너 얼마? 소라 얼마?
2파이. 왜 소리 나죠? 다 똑같이 수업했는데. 애들아, 이 문제에서 얘가 특수각에 대한 함수값이 아니면 A와 D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A하고 D는 이 함수 자체가 대칭함수거든요. 누구에 관하여? 이 녀석에 대한 좌우가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봐봐. A 좌표에다가 요 D점에 요 길이를 A점에 추가해주면 두 점의 X값이 가운데서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A점과 D점의 가운데 값, 평균값이 파이가 되는 거라고요. 평균이 파이라고. 그럼 얘네들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파이란 얘기인 거니까 둘을 더한 값은 2파이가 되는 거라고요. P가 3분의 2가 아니라 P가 만약에 4분의 3이었어.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야? 똑같아요. 생각해봐. 이게 대칭인 것처럼 얘도 대칭이고 얘도 대칭이잖아. 그 둘의 가운데 값은 여전히 파이기 때문에 어떤 거여도 대칭 관계는 둘을 더하면 대칭축이 x가 파일 때였잖아. 그러면 BC의 합은요? 이거의 합은 얼마? 이거의 가운데 값이 똑같이 파이잖아. 그럼 B 플러스 C 합은 얼마야? 빨리 말해. 얘도 2파이라고요. 그러니 PQ 값이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는 문제라서 답으로 문제로 출제가 된 거라고. 이해 갔어요? 기억나니? 기억나니? 그래. 뭐 스마트만 문제네. 너 나니? 아니고. 됐니? 이런 식으로 대칭성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응? 알았어. 이건 볼게요. 사실 미적분을 배우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적분도 배워요. 정적분이 뭐냐고요? 곡선에 대한 넓이를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래요. 헐, 뭐지? 이 넓이 뭘 구하지? 상식적으로 우리는 진짜 이걸 계산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닐 거란 느낌이 들었어야 돼. 승준아,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요거 4고 요거 4. 요 길이가 같아요. 요 길이가 파이고 요 길이가 파이예요. 만약에 넓이 문제가 나오고 곡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뉘앙스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볼게. 어떤 게 있었냐, 만약 문제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흰색 사인 함수를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이 녀석이 만약에 y는 sin x였다면 이 주황색은 y는 sin x에서 x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파이만큼을 이동했다면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가 아니라 이 넓이를 구하래요. 뭐가 휘어있죠? 이런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내가 뭐 수업했던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요거 잘라가지고 이쪽에 갖다 붙이면 얘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 구할 필요 없이 이 잘라 옮겨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된다고요. 그럼 쟤는요? 이 녀석을 잘라서 어떻게 붙여? 슉. 이 잘라서 슉. 그럼 결과적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다 똑같잖아. 이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잖아. 지금 문제가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라서 갖다 붙이라는 얘기야. 나 뒤에 있을 때 딴짓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마. 네, 여기 한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 이거는 모든 함수가 똑같아요.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 그림을 그려서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점의 y값,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값.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프 안 이용하면 가짜야. 너희들이 최대 최소를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문제는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 그래프 그릴 수 없을 때만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정석입니다. 맞죠? 문제 봅시다.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 안 그려? 당연히 그려야 돼요. 근데 많이 복잡하죠? 저럴 수는 있어. 많이 복잡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저 정도 나오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하는 방법을 살짝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봐봐. 사인은 그래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 최대와 최소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물어볼게, 얘들아. 이 괄호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예요, 얘. 그리고 이동인 거야. 그래서 기억이 될까 모르겠는데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고 되어 있으면 참고로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상황이야. 물어보자. 얘가 없으면 최대값은 얼마야? 최소값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a가 마이너스였어. 음수였어.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되는데 그것도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면 절대값을 해주는 거고 얘는 절대값 후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최대 최소예요. 근데 거기 뒤에 만약 뭐가 있다면 이게 있다면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그럼 여기다 d를 더한다? 근데 여기다 뭐해? 빼기 d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똑같이 d를 더해야 돼 그냥.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d값만큼 더해주는 거야. d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겠고 d가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최대 최소랑 관계가 없어요. 얘는 x축 평형 이동 주기라서 최대 최소랑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저 문제는 a가 얼마인 거야? 여기서 a가 얼마인 거야? 예, 마이너스 1이잖아. 얘를 절대값하고 상수 이만큼을 더한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요?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해주고 더하기 2한 게 최소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다음. 그럼 저기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맞습니다.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2파이를 파이로 나눈 2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2파이 파이가 아니라 1, 2, 4 이렇게 정수로서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유형 5번.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A, B 값 구하라. 바로 먼저 뭘 볼까요? 항상 상함수는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뭘 봐? 주기.
여기 주기 얼마예요? 그림 보세요. 한 주기가 여기잖아. 그럼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거 봐도 돼요. 그런데 여기 눈금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눈금이 있을 때 이걸로 봐도 돼요. X축 평행이동 쭉 했을 때 얼마만큼 반복이 되는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됐니? 얘는 주기 얼마야 그러면? 주기 얼마야? 파이. 주기 파이니까 A, B 중에 누구? B를 알 수 있는 거죠? 네가 대답해. B 얼마야? 네. B 얼마냐고. B가 2가 되겠죠? 기본 주기 2파이를 나누기 2 해야 되는 거니까 B가 2 값이 되는 겁니다. 끝. 그럼 A 값 구해볼까요? A는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최대 최소인데 얘들아 원래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 1이잖아. 기본 주기가. 변한 게 없죠? A는 1인 겁니다. 이해갔어? 근데 만약에 문제 대가 2였으면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려면 그래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위아래가 뒤집혀가지고 여기가 되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야.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A,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B, X 뭐 평행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C 이렇게 D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는 최대와 최소와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주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 기본 주기는 2파이고 기본 녀석의 최대와 최소는 1과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용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요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숙제는 내가 좀 이따 다시 내드릴 거고 지금 나머지 시간에 오답 이해할게요. 빠르게 합시다.